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굉장히 참담함이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도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그 주변에 심지어 술집에서 일하던 인물, 무슨 CF 영화 찍으러 다니던 감독, 드라마도 찍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인쯤밖에 안 되는 삼류들이 밖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농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이런 사실이 조작이고 뭐고 정치적인 음모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땅을 떠나십시오. 솔직히 그런 분들과 같이 산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정권 초반부터 인수위원장이 발표되기 직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부터 벌어졌던 인사에 대한 내용들은 개판 5분 전이었고, 미국을 가기 전에 중국을 먼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의아스러웠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부분이 어떻게 복잡한가. 그런 부분에도 말하지 못하는 사적인 라인들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면서 3인방이 실세고, 그 실세에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가까이 있고, 그리고 밖에 있는 정윤회 씨 이름이 거론됐지만 혹자는 최순실이라고도 했는데, 저는 설마 그럴까, 정윤회 씨를 통해서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만만치 않은 관계가 엮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한테도 인사와 관련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 일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부분이나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은 부분을 보고요, 모든 인사가 다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사를 누가 결정하는가, 청와대의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결정을 하는 일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세월호 유병헌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직전까지 저는 이 정권에 어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정권이 그래도 잘 돼야 된다는 입장으로 때에 따라서는 어거지도 쓰면서 1000번 이상 TV에 나가서 정권이 잘 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또 정권을 위해서 엄호 사격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를 봤을 때 상당히 황장수가 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때의 제 행동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역외 탈세, 원전 비리, 한전 비리, 더 나아가서 철도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탈세를 갖다가 열심히 단속하는 부분, 지하 경제를 청산하겠다는 부분 등을 하는 것을 보고,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을 받는 걸 보고, 정권이 문제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잘 갈 수 있다. 잘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제가 이야기해서는 안 될 문제들이고요. 그런데 유병헌 사태 때 박 대통령이 한 달 뒤인가 5월 19일인가 그렇죠, 2014년 사과 담화를 발표할 때의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가진 생각과 거의 유사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병헌으로부터 여러가지 뇌물을 받거나 골프채를 받은 사람을 조사하라고 하는 제 시가 40일 동안 여의도에서 있었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뭐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시비에 걸리면서 검찰이 저를 5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재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판사께 제 억울한 사연, 정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제가 TV에 나가서, 그때는 3인방 찌라시, 정윤회 찌라시가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TV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느닷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TV조선과 채널A에서 한 번 이상씩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분명하게 11월 달인가 정윤회 찌라시, 3인방 찌라시 터지기 전입니다. 박 대통령 주변에 3인방 문제와 관련해서, 정윤회 씨 등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잘못이 있든 없든 박 대통령 곁을 떠나는 것이 옳다. 한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금쯤 떠나야 박 대통령이 새로운 물로서 새로운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 몇 사람들이 없이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국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먼저 스스로 떠나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윤회 씨는 가장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미국으로 가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찌라시 파동이 터졌습니다. 저는 제 말에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3인방과 정윤회 씨는 떠나라 했습니다. 물론 그 정윤회 씨라는 말 속에 최순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사실 이미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때는 제가 알 도리는 없었습니다. 정윤회 씨는 벌써 팽을 당해 있었죠. 최순실 씨한테. 자, 제가 10월 9일 한글날인가 기억을 하는데요. 10월 8일이네요. 10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유병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라. 그걸 하지 못하면 이건 정부도 아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자료를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 높은 분이 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찌라시 파동이 터졌을 때 이 사람들 다 물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를요, 종편 십상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말을 했던 논리가 뭔가 하면요, 지금 정윤회 씨와 관련돼서 3인방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깥에서 어디선가 국정을 농단하는 모양새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어떤 국가 운영 흐름에 이상이 조금씩 생기는 것은 사실이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물러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찌라시 파동이 터지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유병헌 사태 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덮어지는 모양을 보고, 유병헌 사태가 그때 4월 달에 생겼으니까 5, 6, 7, 8, 9, 10까지 보면서 청와대가 매우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가라고 했더니만 그때부터 저는 제야 인사 비슷하게 되어가고 온갖 곳에서 저에 대한 탄압이 들어왔고 방송 출연도 제한되기 시작했고 저를 음해하는 조직적인 흐름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뒤에부터 제가 방송에서 우스운 꼴들을 당하면서 한 1년간 퇴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을 시작을 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정권이 제대로 가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1년 5개월을 거의 쉬지 않고 휴일까지 이 방송을 해왔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겪은 개인적인 고충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번을 그만두려고도 했고 또 이 방송에서 제가 하는 말들 때문에 방송 출연이 제한되기도 했고, 솔직히 제가 1년 5개월 동안 신발이나 옷이나 뭘 하나 사지 못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서 버텨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문제로 불과 한 보름 만에 터져나온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 정권을 끝을 내버렸습니다. 우병우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우병우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물러가야 되고, 그때쯤에는 이미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와 둘이 싸워서 정윤회 씨가 이긴 것처럼 됐지만은 정윤회 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정권을 움직이는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이야기들이 재벌가와 이 사회 상류층에 흘러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저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씨가 최순실의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병우가 물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또 저한테 대한 방송 출연 제안을 비롯해서 많은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자, 청와대 홍보수석인 걸로 짐작되는 관계자가 부패 기득권과 좌파 세력의 연합에 의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기가 찼습니다. 솔직히 우병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7월 달부터 어제 필름이 공개됐지만은 조선일보가 7월 말에 최순실이 지하 주차장에서 최순실을 찍으려니까 최순실이 화를 내면서 카메라를 밀치고 가는 모습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정권은 7월 말부터 최순실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공격이 최순실까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병우 문제에서 그렇게 흥분한 것처럼 했을 뿐입니다. 다 말을 안 했지만은 그 뒤에는 양 재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무슨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했다고 국기문란이라고 해요. 거기에 비하면 최순실은 뭡니까?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가를 송두리째 바다에 빠뜨려버린 사람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고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난리를 쳤고 그 입을 막으려고 송희영이 비리를 털어서 터뜨렸습니다. 그 뒤로 송희영이 어찌 됐다 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JTBC가 결정타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 사과가 이러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게 터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 JTBC가 최순실이 외교, 국방, 즉 한국과 북한의 2012년 12월경에 있었던 세 차례의 접촉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았다. 박근혜 당선자와 이명박 대통령 간의 회동에서 나왔던 경제, 외교, 국방 관련 내용들을 들었다. 국채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최순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더 나아가서 펀드시장을 교란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뭐라고 또 더 이야기를 할 겁니까? 홍보하고 연설문을 도왔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보좌진 체제가 완비가 안 돼서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까지, 올 초까지, 올 상반기까지, 아니 최순실이 도망가기 직전까지 관여했을 겁니다. 인사와 정책과 대통령의 옷과 모든 부분을요. 제2부속실을 직원들을 자기 신복 거느리듯이 하면서 휴대폰을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뭐 대통령한테 왔습니까? 휴대폰을 옷에 닦아서 건네주는 행정관의 태도. 행정관들이 최순실 사무실에서 박스 치우는 그야말로 국정을 농단을 해도 이렇게 농단을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최순실에 대한 이 너저분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보호막이 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하면요, 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안 사람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직을 체면도, 국민의 자존심도, 국민의 마음도 다 내던져버리고 최순실 하나를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한간에 떠도는 온갖 난잡하고 너접한 이야기들을 대통령은 듣고 계십니까? 이루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국민들의 애자되고 있고, 네이버니 다음에 이 순위에, 검색 순위에 대통령 탄핵과 하야가 번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이제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뒤늦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뒤늦게 새누리당이 우병우 고발을 같이 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JTBC가 태블릿 PC를 잽싸게 발표하자마자 넘겨받으면서 압수수색은 미루어오고 조사 하나마나한 피레미 잡범들만 불러서 뭐 말 맞추고 있었습니까? 이미 핵심들은 다 증거인멸하고 튀지 않았습니까? 재단에서 증거인멸하고 핵심이 다 튈 때까지 시간을 끌어준 겁니까? 다 튀고 이제 안전하니까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제가 제발 당부를 드리는데요, 저도요,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헌신을 이 정권이 잘 되라는데 박근혜 개인이 아닙니다. 보탤 만큼 보태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출세를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 정권이 잘 돼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국민보다는 최순실을 생각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제가 쭉 이 정권을 탄생을 하면서 지켜본 일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만날 만한 사람 다 만났고 알 만한 사람 다 알고 들을 만큼의 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 소장이 이제는 배신을 때렸다 졌다. 제가 제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맹목적인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 좀비들, 당신들도 박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지지율에 대한 착각을 하면서 30%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조금만 내가 또 어떤 작업 행동을 하고 안보하면 올라간다. 자, 제가 정확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안보라는데 안보를 그렇게 잘 했습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 갈 길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친중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드레스든 선언이나 통일대박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코너에 막히니까 막판에 이제 사드 배치로 선회하면서 이 지경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방산 비리를 근절을 했습니까? 자, 이제 나라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말 안보는 무너져 가고 있고 국제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고립되어 갈지 않을까, 미국 대선 이후가 걱정됩니다. 경제는요, 내년에 IMF 같은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함에도 부동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에 신음하는, 집값에 신음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국가는 손을 놔버렸습니다. 솔직히 이게 국가입니까? 가계부채고 늘어나는 국가부채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요, 대통령은 마음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요, 그만두시는 게 낫고요, 당장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치에 손을 떼고요, 새누리당에서도 탈당을 하고 견해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싹 다 내보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특검이다, 국정조사나 뭐든지 수용하고요, 대통령 본인부터 조사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끝까지 승부수를 걸다가요, 결국은
수렁으로 본인이 다 안고 가셔야 될 겁니다.